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에 테더, 퍼드까지 지난주에 겹쳤었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 연방 당국에서 테더를 조사한다 하더라죠. 자, 누가 보도했나 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처음 썼고요. 그것을 다른 매체에서 막 퍼다가 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썼습니다. 미 연방 당국이 미 정부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 발행사 테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테더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거의 했다 하던데 이런 얘기죠. 전형적인 퍼드죠. 문제는 뭘까요? 아직도 이런 거에 속을까? 속아요. 왜 속을까요? 이번 시간에 조금 퍼드의 그 속성을 제대로 아시면 좀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드디어 지난주죠. 공격을 했습니다. 무려 3차례죠. 퍼드의 특성 첫 번째는요. 상승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하락할 때, 가격이 재미없을 때, 아니면 이미 떨어지고 있을 때 퍼드를 퍼뜨려 주면 굉장히 그 낙폭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매번 똑같은 퍼드 수십 번 반복을 하는데도 또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투자의 파랄이요.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투심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포모라고 하죠. 퍼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심리예요. 주변에서 다 사고 벼락부자 되고 나만 벼락 거지 됐으니까 영끌 비투 가자를 외치는 거예요. 늦게라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퍼드는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다 심리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뭐만 잘 다스리면 이길 확률이 높아질까요?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바로 공포와 탐욕이 되겠죠. 가격이 비트코인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66,000달러 밑으로 이제 떨어졌었고요. 순간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낙폭이 조금 떨어졌다가 일부 회복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와 알트코인 모두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는데 솔직히 제 생각만큼은 가격이 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친절하게 이란에게 나 너희들 어디 타격할 거야. 사전 안내장을 그, 그 보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그 공격할 거야. 근데 이제 그 미국과 협의를 해보니까 석유 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핵시설 이런 더더욱 아니고 군대 이렇게 사람들 있는 하여튼 군사 시설에 그냥 적당히 날릴게 기억나십니까? 사전 안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테더도요. 솔직히 그 마운트 곡스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테더도 무려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 퍼드를 쓴다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오래된 퍼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퍼드가 좀 뻔해요. 그러니까 면역대가 이제 생기면 기대만큼 가격 하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퍼드는요. 이게 회색 코뿔소 혹은 블랙스완 공통점이 뭡니까? 생각을 못했던 그런 어떤 예를 들면 9.11 테러처럼 갑자기 경기 침체 코로나처럼 예전에 이런 것들이 퍼질 때 진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테더나 바이낸스 퍼드 옛날 트론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 SEC 리플 소송 합의한다 카더라 해놓고 계속 4년째 이어졌던 이건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이란을 공습한 것은 자위권 행사다. 이것은 스스로 이제 그 방어하는 그런 목적의 공격이다. 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목표물만 겨냥했고 핵이랄지 석유 시설은 대상이 아니었다. 당연히 미국과 철저하게 사전 조율을 하고 미사일을 날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상 가능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공습을 예고해줬고 그 예고대로 했고요. 또 사전 조율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컸던 하락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계속 23년 뭐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60% 거의 근방을 찍었죠. 59.7%를 찍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 점유율이 올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는 조금 떨어졌는데 알트는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뭐 소액이지만 뭐 우량 알트코인을 조금 더 사긴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더 폭락해도 나는 묶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이런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는 알트코인은. 자, 테더의 CEO 법 집행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뭐다? 허위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신문사 아니면 방송국 이런 그 방송 매체는요. 소위 말하는 광고주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요. 돈을 내주면 특히 이제 신문사들은 입맛대로 기사를 배포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행사를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국내 해외 언론사들 이제 뭐 PR 뭐 이렇게 그 뉴스와이어라고 해서 배포해 준 서비스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내가 뭐 이렇게 기사 좀 쓰고 싶다 하고 이제 컨택을 하면요. 메뉴판을 갖다 줘요. 메뉴판에 뭐가 적혀 있냐면 매체 이름,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요. 뭐 조중동이랄지 1류, 2류, 3류 매체별로 가격이 다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도 뭐 특집 기사다 뭐다 해서 좀 달라요. 시기별로 매체별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고 메뉴 고르듯이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했고요. 저는 이제 행사 홍보를 위해서 제가 뭐 퍼드를 퍼뜨리는 게 아니고요. 홍보를 위해서 이런 걸 했었죠. 이쪽 생리를 잘 아시면요. 퍼드는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왜 퍼뜨릴까요? 저 같으면 밑에서 제가 세력이라면 밑에서 줍겠죠. 일반 개인들은 겁먹고 다 팔고 떠는 뭐 욕하면서 떠나시겠죠. 퍼드는 줍줍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줍줍 했는데 더 떨어지더라. 그건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과 꼭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잡으려고 하시는 분.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그러자니 너무 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불신자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요. 코인에 대한 이 크립토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 공포라고 하는 건요. 뭐 힘내라고 옆에서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극복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덜덜덜 떨리는데 전 재산이 날아가는데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립토의 미래에 대한 불신, 그 신뢰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트레이더겠죠. 뭐 줍줍했다 떨어지면 그럼 다시 뭐 그 롱을 하든 숏을 하든 이런 분들은 예외예요. 근데 어쨌든 더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만약에 바닥을 잡았다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은 겁니다. 그거를 예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USDC Treasury 여기 이제 서클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무려 이더리움에서 2.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300억 원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냥 앞서서 그 했었던 안 좋았던 일들, 누군가 미사일 그것도 세 번이나 쐈잖아요. 테더포드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번 날려주고 밑에서 누가 죽은 거 아닐까요? 물론 저의 이거는 의혹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4년, 15년 또 저쪽에 18년, 19년 또 22년 소위 말하는 이 하락장 그리고 뭐 지금도 아직 뭐 상승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계속 써먹는 거예요. 가격이 주춤주춤 할 때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이 퍼드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미투자은행 라자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트파이넥스 시큐리티스 등과 협업을 해서 뭐를 출시하겠다?
토큰화 펀드를 출시할 것이다. 재밌는 게 미국의 투자은행인데요. 비트파이넥스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그 소위 말한 테더와 주인이 같아요. 이 거래소입니다. 비트파이넥스는 테더. 그러니까 테더도 이제 뭐 소위 중국계 거래소로 분류가 되잖아요. 미국의 투자은행이 중국계 거래소와 손을 잡고 지금 뭐 한다? RWA 펀드 만든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 RWA 펀드는 카자흐스탄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구축 발행이 되고요. 스카이 브릿지 비트파이넥스의 운영 허가를 발급한 카자흐스탄 금융서비스국 규제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죠. 자, 테더가 지금 뭐 이상한 뭐 범법 활동하는지 알았더니 카자흐스탄 금융 당국의 감독 하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RWA 하고 있다고요. 이 펀드 만든다. 서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락도 하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하고 미국도 하고요. 중국도 하고 전 세계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뭐 테더 퍼드, 바이낸스 퍼드, 트럼프 퍼드 이제 중국계 이제 업체를 자꾸 공격을 누가 할까요? 상대방 입장,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낸스를 죽여야 코인베이스가 살죠. 바이낸스 거래량을 떨어뜨려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팔 거 아닙니까? 테더를 좀 퍼드로 좀 어떻게 좀 눌러놔야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여기 뭐 피델리티, 블랙락 다 투자해놨잖아요. 그래야 USDC가 좀 살겠죠. 이해되십니까? 트론을 좀 어떻게 좀 한마디로 힘들게 해놔야 뭐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미국 쪽이 지금 밀고 있는 지금 ETF까지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하 중국계와 미국계가 손을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거의 뭐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격이죠. 이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입을 보시면 안 돼요. 뭐 테더가 뭐라 하던데 뭐 누가 뭐 바이낸스가 또 뭐라 하던데 망한다 하던데 입이 아니라 뭘 보시면 되냐? 행동만 집중하십시오.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코인에 올인 하고 있고요. 아주 순조롭습니다. 자, 일본의 기업연합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토큰의 현물 ETF만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그냥 대충 보면 비트 이더 외에는 다 ETF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 일본 기업 연합. 일단 그 회원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원 멤버. 미쓰비시 UFJ 트러스트 앤 뱅킹. 일본의 전범 기업이고요. 친코인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노무라, 다이와 증권,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여기 이제 거래소죠. 소위 일본의 네로라는 대기업과 지금 그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구축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게 뭐다? 디지털 자산이다. 제가 조금 의역하겠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금융기관들은요. 우리도 코인 팔고 싶다. 팔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트 이더만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비트 이더만이라도 현물 ETF를 좀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빨리 승인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지금 중국이 이제 메인랜드 차이나는 안 됩니다. 본토는 안 되지만 지금 홍콩이 되죠. 한중일 뭐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없지만 언제 이거 뭐 안 될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ETF가 되기 전 지금 같은 때 사놓으시는 게 좋겠습니까? ETF 지금 한중일 뭐 전 세계 다 승인 나고 가격은 저 세상 가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알트코인 뭐 솔라나도 있고 XRP도 있고 뭐 카르다노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죠. 이 친구들 ETF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미국부터 먼저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유동성이 그쪽으로 한 번에 이제 몰려가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점 효과는 미국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유럽 같은 데 지금 있긴 합니다. 이제 미국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중일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흥미롭습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솔라나와 XRP 지금 현물 ETF 상장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승리에 대한 콜 옵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이 분야를 주시하라.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잊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에릭 발추나스, 뭐 제임스 세이파트인가요? 블룸버그에서 ETF만 20년 이상 분석한 뭐 훌륭한 분석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소속이 있습니까? 블룸버그죠.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CNN, CNBC 이런 소위 말하는 주요 언론사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소리, 소위 말하는 뭐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광고주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국가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가 뭐 회사의 그 이익에 반해서 목소리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자, 세력들은 트럼프를 뽑고요. 친코인 의원을 뽑아서 상원 하원을 지금 다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노골적으로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그 이권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게 코인에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흙탕물로 퍼드를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뭐 리플 소송에서 4년간 질질질 일반인들은 이제 뭐 코인은 테러리스트고 코인은 사기고 코인은 뭐 다단계고 이게 십몇 년 동안 그들이 지금까지 마사지 해온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됐지 않습니까? 코인 법안 이제 통과만 되면 이제는 그 노골적인 이렇게 잘 속이려는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띄울 겁니다. 저는 그걸 내년이라고 봅니다. 이 생리를 이해를 하시면요. 누군가에게는 이 퍼드가 공포의 그 자체고요. 패닉셀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이지만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 어깨에 올라타기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 그들이라면 왜 이 시점에서 퍼드를 냈지? 그들이 지금 왜 트럼프를 밀고 있지? 왜 친코인 돈 뭐 슈퍼팩인가 하는 로비 그 그룹 만들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거 눈치채셔야죠. 이것을 이해하면요. 퍼드가 퍼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퍼드를 뭐 놓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승장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내일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시점부터의 퍼드 하나하나는 귀해요. 퍼드는 이제 그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두 번째, 퍼드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안 오냐? 천만의 말씀이고요. 앞으로 수번, 심지어 수십 번 더 찾아올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겠죠. 테더 퍼드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거의 좀 소위 말하는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이낸스도 쓸 만큼 썼어요. 마운트 곡스 이거 상환기한 내년 10월 31일까지 해놓은 거 보고 아 이거 또 써먹겠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미 정부 퍼드요. 뭐 20 몇만 개 들고 있는 비트코인 아 미안한데 트럼프가 진짜 안 판다고 했는데 아 실은 미안한데 야 그 미국 정부 지금 빚이 너무 많은 거 너희들 알지? 비트 좀 팔아서 이것 좀 갚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시장이 무너지겠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들의 근데요. 끝이 없는 이렇게 수많은 퍼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코인은 뭐다?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 자산이란 얘기예요.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더리움 재단을 기소하고 뭐 컨센시스를 뭐 맨날 뭐 조사를 하고 뭐 난리잖아요. 웰스 노티스 날리고 그 게리 겐슬러가 정말 일일 다역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이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이 핵심 자산이니까 자꾸 이제 막 시끄럽게 해야 일반인들 겁먹고 다 떠나시니까. 자, 성투자는요. 결국 성공 투자는 뭐를 잘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 내 공포, 탐욕.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 공포와 내 탐욕에 내가 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시면 옆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내 길을 가시면 돼요. 제가 이걸 조금 분석을 나름 해봤는데 누가 투자를 잘하냐? 아주 드물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좀 타고나신 성격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타고난 승부사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정말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타고나신 분이 드물지만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성격은 아니고요. 대다수 저를 포함해서 지식,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지식이 쌓이다 보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 공포를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공포를 극복하는 겁니다. 공포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지식과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것만 있으면 성공합니까? 공포를 극복하고 많이 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쌀 때 잘 파셔야죠. 여기서는 이제 탐욕의 부분이 되겠죠. 탐욕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타고나신 분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아, 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분들은 드물고요. 대개는 숱한 실패입니다. 실패를 해봐야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교훈을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예전에 했던 그 습성 그대로 못 버리고 계속 뭐 예를 들면 단타를 한달지 뭐 잡코인만 계속 쫓아다닌달지 뭐 그냥 묶고 더블로 가다가 올인했는데 뭐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전세금이랄지 잃으면 안 되는 이런 거 예전에 했으면요.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하셔야죠.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셔야죠.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과 리스트가 있으셔야죠. 이것을 반드시 활용해야만 합니다. 지식이 결국에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운을 인정하셔야죠. 운이에요. 잘 된다. 내가 10배 벌려고 하면 진짜 10배 벌 수 있습니까? 무조건 한다. 뭐 하면 된다. 안 되잖아요. 운을 인정하셔야 비로소 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해놓고 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거잖아요.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샀다 팔았다만 투자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거 많아요. 책 읽으실 거, 유튜브, 저는 해외 것도 다 챙겨 보거든요. 할 거 많고요. 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그 열심히 하루하루 일과를 하시면서 그 돈 어렵게 버시는 거, 그것도 투자입니다. 저축도 투자예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거를 다 하시면서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의 영역으로 좀 남겨둬야 돼요. 저는 뭐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 다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결과는 내가 나 이번에 무조건 100배 갈 거야. 되시던가요? 저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할 것 다 하고 결과는 뭐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이런 자세가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